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이번 추석 연휴에 만나서 정치적談판을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문재인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의원 정수 문제 등을 놓고 빅딜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데, 오늘 집중 분석 시간엔 김성수 평론가와 함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마이웨이 고집,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잘 계셨고요. 예. 네, 바로 여쭙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정치적 승부처죠. 오픈 프라이머리. 예.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관철될까요? 김무성 대표의 의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뭘 봐도 알 수가 있냐면요. 오늘 서울공항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서울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김무성 대표가 없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다시 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태에서 유엔 총회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중차대한 그런 이벤트를 위해서 출국을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김무성 대표는 파주에 이산가족 그 분들을 갖다 만나는 그런 자리에 가느라고 서울공항에서 환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 김무성 대표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선택이었죠. 이런 모습은 사실상 그 호사가들에게 의해서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냐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자꾸 흔들고 있는 친박계에 대한, 그리고 또 청와대에 대한 강력한 불만의 표현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김무성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계속됐다, 혹은 그런 의지를 청와대한테 강력히 다시 한번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청와대와 친박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거의 물 건너간 것으로 또 놓고서 그런 전제하에서 지금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구에 가서 민심들을 모집한 민심들을 갖다 이렇게 알아본 그런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이미 그 청와대와 대통령이 대구에서 물갈이를 하겠다. 근데 그 물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구 같은 데에서 지금 이미 지역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다시 나온다면은 뭐 다시 안 나오고 그냥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고 해도 그냥 당선되는 것, 거의 공천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대구의 민심이 대통령이 사인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누구든 대통령이 찍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눈여겨보겠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그쪽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전력 공천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바란 말이죠. 이건 오픈 프라이머리랑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하자면, 김무성 대표의 의지는 아직까지는 확고해 보인다. 그렇지만 친박과 청와대의 의지도 확고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 충돌 양상인데, 이런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전략 공천은 어쨌든 한석도 없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다시 한번 강조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짚어야 됩니까? 이걸 서로 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참 재밌는 일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전략 공천은 한석도 없다. 그럼 상식을 갖고 있는, 그리고 한글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전략 공천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즉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켜나가겠다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기본이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한쪽은 오히려 김무성 대표의 보좌진들 입에서 나온 말인데, 나는 전략 공천은 한석도 하지 않겠다, 이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청와대는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청와대의 전략 공천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로까지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그 김무성 대표의 보좌진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보좌진 스스로도 상황에 따라서는 김무성 대표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야말로 그 염두에 두고서 이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말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어는 빠져 있으니까요. 전략 공천은 한석도 없다, 이 말 그 자체는 내가 하는 전략 공천은 없다인지, 청와대가 하는 전략 공천은 없다인지, 새누리당 전체에서 하는 전략 공천은 없다인지는 빠져 있습니다. 주어 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그 친박계 의원들은 이 말을 가지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 말이 결과적으로는 김무성 대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 표현은 아마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약간 후퇴하면서 전략 공천만이라도 막아보려고 하는 친박에 내려꽂는 낙하산만이라도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최후의 보루를 이렇게 설정해 놓고 하는 말인 것이다. 네. 그런데 그런 말은 결과적으로 이후에 청와대와 너무 각을 세우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 스스로 퇴로를 차단하는 말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전에 그 오픈 프라이머리에 정치 생명을 걸었다라고 하는 말도 퇴로를 차단하는 말로 여겨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 말은 약간 물러났지만 또 퇴로를 차단했다. 이렇게 친박계 의원들은 또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 갖고 서로 다른 세 가지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 해석은 실제로는 새누리당의 그 지금 현재의 상황을 날카롭게 보여주는 그런 해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 광고 중에 보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그런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확고하게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김무성 대표의 이 말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조한 말로 읽혀지는 것이고, 친박계 의원들은 김무성 대표가 퇴로를 모색하면서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읽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의 공천에 목숨을 걸고 있는, 그러면서도 지금 일단은 당대표의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뭐 이렇게 너무 세게 싸우기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도망갈 수 있는 출구들을 자꾸 자기네들이 입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엔 지금 해석이 분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진짜로 갈라선 것 아니냐는 이런 지금 예측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해석이 맞다면 갈라서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첫 번째 해석이 맞다면 문재인 대표와의 회동도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해석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해석들이 맞는 거라면 갈라서는 게 아니라 또다시 무릎을 어떻게 꿇을 것인가, 폼나게 꿇을 것인가, 아니면은 또 그야말로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무릎을 꿇을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김무성 대표는 그 자기 사위권도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딸도 걸려 있고요. 여러모로 지금 안팎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그 찌라시에서는 이러한 공격들이 청와대에서 시작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특정한 청와대의 수석 이름까지 거명을 하면서 이런 음모론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차후의 정치 생명을 갖다 이어나갈 것인지, 아니면 건곤일척의 싸움을 하면서 주도권을 잡아나갈 것인지, 이 부분을 가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김무성 대표한테는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김무성 대표에게선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가운데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비밀 회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했다고도 합니다. 네, 예. 한겨레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예. 이 때문에 메가토큰 뭔가 발표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지금 예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네.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그 정말 반전이고 사람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그러한 그 선택이라면, 네. 뭐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김무성 대표 측에서 전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걸 받아들이고, 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양쪽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문재인 대표는 비주류들의 강력한 반발을 명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소시켜 나갈 수가 있고,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친박계 예봉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혀 다른 정계 개편에 신호탄을 올릴 수가 있죠.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실제로 두 대표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동병상련이거든요. 네. 실제로 똑같이 안팎으로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 지도력은 의심받고 있고, 그리고 공천에 대한 어떤 자기의 나름대로의 정책과 권리도 보장을 못 받을 것 같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는 오늘 또 박지원 그 전 원내대표를 이렇게 다독이는 그런 행보들까지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폼이 구겨지는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양 대표가 정치 어떤 지형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선택이 된다면 총선 국면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고, 사실상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속도로 총선 국면으로 전개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뭐 유엔 총회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국면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회동에는 의미심장한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평론가 지적해 주신 대로 추석을 앞두고 아니면 내일이나 오늘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모임이 결과적으로 어떤 특별한 것이 나오게 되면은 추석에서 전국에서 모인 이 귀경객들 사이에서 뭔가 회자될 건 분명한데 뭔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은 그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가 만약에 반전 카드로서의 서로의 빅딜을 선택을 이미 했다면 추석 전에 그걸 터뜨리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그러면서 추석을 통해서 어떤 그런 민심을 갖다가 좀 따져보기도 하고 추석을 통해서 확실하게 총선 국면으로 전환되는 그런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양 대표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빅딜을 하더라도 얼마나 자기들의 의도대로 이후에 전국이 꾸려질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실제로 김무성 대표는 지금 굉장히 힘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딸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것들, 혹은 사회와 관련된 어떤 것들이 민감한 게 하나라도 더 터져 나온다면 김무성 대표는 이후에 자기 정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요, 박지원 전 원내대표 정도만 탈당하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게 된다면 이후에 전국은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흘러 들어갈 겁니다. 뭐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을 한다 이런 일이 있으면 완전히 쪼개지는 상황이 되고요. 총선은 물 건너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앞두고 섣부르게 어떤 선택들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뭔가 다양한 그런 분위기들을 갖다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번 추석의 여타의 것들은 아마 빅딜을 하기 위한 어떤 여론을 흘려보는 그런 것들로 활용을 하면서 추석 이후에 당내의 분위기라든가 또 비주류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친박계들의 의원들의 어떤 선택들을 보면서 뭔가의 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정치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해 주신 그 말씀이 적확한 것 같은데 끝으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마이웨이 행보 어쨌든 뭔가 좀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지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한테는 솔직히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점입니까? 물러나서 자숙을 하면서 새로운 또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지금 이 한 번 잡은 기회 지금 많이 물 건너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래도 그 기회를 다잡으면서 새로운 반전의 어떤 전기를 마련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사실 정치적인 감각이 여기서 중요한데요. 길게 오랫동안 정치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전자의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좀 더 호흡을 고르면서 자기 정치 생명을 연장시키는 어떤 선택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권 후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를 한번 예를 들어보더라도 정말 거의 손에 움켜쥐었던 대권의 꿈이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불을 다시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좀 암담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김무성 대표는 이번 기회를 어떻게든 틀어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마이웨이 행보를 당분간은 계속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추정을 해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